자, 1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일단 그거예요. 고객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대방 상황별 대응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일단 고객의 구원 요청 내용이 자신의 능력과 권한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또 볼 거고, 그리고 사내 타 부서 또는 타 회사로 넘겨야 하는 경우, 즉 내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황을 보고 그거에 따른 대응 요령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이런 경우는 아무리 내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은 자세는 일단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번이 안 되면 2번도 무너지는데 무책임하거나 부정적인 언행은 삼가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세 번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회사를 소개시켜 줘야 된다. 그렇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문제 해결이 되는지 끝까지 관심과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요령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돼서 고객의 요청에 대한 표현적 부분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삼가해야 되는 표현을 우리가 볼게요. 여러분들 뭔가 고객이 뭘 물어봐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나의 능력에 바뀐 내 분야가 아닌 걸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납득이 안 되네요. 이거는 꼭 강 건너 불구경하지만 누워서 침 뱉기죠. 이거는 이러면 또 안 돼요.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느낌인 거죠. 그건 당신이 직접 할 일 아닌가요? 너 고객한테 떠넘기기. 그건 회사 방침 때문에 안 됩니다. 너무나 납득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표현을 보게 되면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뭔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관점의 내용과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가해야 될, 방금 얘기한 이 삼가해야 될 표현을 하게 되면 고객은 컴플레인이 심했는데 더 심해져요. 그죠? 이 바람직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컴플레인이 있었지만 압은 찼지만 좀 압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고객의 요구가 상식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치졸하고 뭔가 너무 좀 그 일방통행적이고 다른 사람 얘기 들었자고 너무 막 집요하게, 이런 경우는 자신이 문제를 직접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요건 조금 너무 억지다, 요건 너무 좀 심하다,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의 기대사항을 경청한다. 문제 해결에 대한 행동 방침을 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여기 이제 매뉴얼적 관점인데, 이게 참 그 고객의 요구가 상식 바뀐 경우는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량 고객 대응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불량 고객. 이 붉은 사람, 이 사람이 불량 고객이라고 하면 옆으로 쭉 영향을 다 줍니다. 그쵸? 이제 구전 효과 뭐 이런 거에서 뭔가 막 여기 안 좋아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고객은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사귈 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기업도 고객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잘 맺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할 기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경계해야 할 두 가지 고객층이 있어요. 조심하고 잘 다뤄야 되는 사람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의 부합도가 떨어지는 고객들, 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일단 불만인 사람은 당연히 경계해야 돼요. 고의로 기물을 훼손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른 고객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불량 고객의 유형을 6가지 유형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고, 이 각각의 이제 유형의 특성 및 개념을 우리가 보면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둑형이라고 나눈 부분인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객. 예를 들어서 숙박 객실 내 각종 비품을 가져가는 고객. 이것도 뭐 한계가 있죠. 뭔가 조그만 샴푸, 그 다음에 뭐 비누, 뭐 조그만 빗,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스킨, 뭐 조그만 것들이 있죠.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가져가도 되지만 무슨 그러니까 타올, 가운 뭐 이런 거는 가져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수건도 가져가면 안 돼요. 수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가져가도 되겠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호텔의 사장이라고 했을 때 납득할 범위가 아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공기 내의 이어폰, 담요 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고객. 물론 이게 항공기를 처음 타고 우리가 보급이 많이 안 됐을 때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고 있겠지만 그 항공기의 그 이어폰이 퀄리티가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그죠? 담요? 정말 흔해졌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져가기 어렵지만 예전에 이게 엄청 심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대형마트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고객. 이건 정말 도둑이죠. 이런 것들. 자, 규칙 위반형.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무시하는 고객. 수영장에서 수영모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 그쵸, 이거는 좀 기본이죠, 기본. 무단횡단 보행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기본적인데. 객실에서 밤늦게까지 음주 가무 및 고성방가를 하는 고객. 이것도 뭐 이제 뭐 콘도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있는 사례이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 의식이 강화돼서 뭔가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는 고객도 이제 우리가 불량 고객 유형으로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안하무인이죠. 막 자기의 기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호전형. 사소한 일로 종업원 등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고객이 있어요. 그죠? 은행 증권사 객장에서 고함치는 고객. 그쵸, 물론 뭐 주식이 떨어지거나 뭔가 이런 것들, 뭔가 이랬을 때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대로 막 하고, 식당 및 공공장소에서 고함치는 고객. 일단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 불만족스럽다 이러면 무조건 들고 들어가죠. 소리 지릅니다. 일단 호전형.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내분형. 다른 고객들과 싸우는 고객. 옆 테이블 고객과 다투는 고객. 내기 골프에서 지고 심하게 다투는 고객. 그쵸.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옆에 뭐 옆 테이블하고 쳐다봤다는 둥,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되게 이제 이렇게 뭔가 트러블을 만드는 이제 사람. 그다음에 파괴형.
물리적 시설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고객, 물리적 시설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고객, 말 그대로 뭔가 내 거 같이 써야 되는데 막 쓰는 사람들, 객실의 기구를 파손하는 고객,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이용 후 각종 기물 비품을 훼손하는 고객. 참 문제예요. 그래도 이것도 지금 의식 수준이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를 많이 다녀보고 해서 굉장히 뭔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좀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통계치에 의하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뭔가 악의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 누구를 디스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런 것들. 묻지마가 되게 많아요. 묻지마, 이런 것들.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용불량형. 제공받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고객. 사용한 통신비를 계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고객. 뭐 많죠. 뭐 무전 취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이런 분들도 그런 것도 있죠. 뭐 음식에서 뭐가 나왔다, 뭐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단순 변심에 의한, 글쎄요, 신용불량형 쪽에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 문제도 많은데, 생각보다 불량 고객 유형이 다 아는 유형인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게 좀, 그쵸? 좀 깔끔하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불량 고객에 대한 대응 방안이요, 고객의 현재 고객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죠? 우리가 GDP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과 선진국의 교류가 많아지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고객 서비스와 고객 만족의 중요성이 더 부각돼요. 근데 이로 인해서 불량 고객의 증가가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원하는 게 많아지고, 니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훨씬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불량 고객 증가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불량 고객, 아까 봤던 뭐 6가지의 이제 불량 고객의 유형 및 개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부작용을 미치느냐를 보게 되면, 일단 직원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줘요. 그 다음에 사기를 저하시켜요. 정말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좋은 서비스의 제공에 장애를 미쳐요. 그죠?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하면 뭔가 진실성도 떨어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직장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 요인이 되어 이직률이 높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이제 고객이 뭔가 계속적으로 트집을 잡고 뭔가 하게 되면, 이 일본의 직원들의 이제 사기 저하와 상처와 뭔가 하고자 하는 추진력을 떨어뜨린단 말이죠.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러한 포지션에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는 회의감이 들 거고, 그렇죠? 그게 불만이 돼서 결국은 고객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직을 해, 나랑 안 맞나 보다, 난 못 견디겠다,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쵸. 너무 심하게 컴플레인을 당하고 나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내가 저런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선량한 다른 고객에게 사용될 자원이 낭비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게 되면은 신용불량형, 그죠? 파괴형, 이런 사람들이 뭔가 시설에 디스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걸 훼손시키고 이러게 되면, 그 아까운 자원을 다른 더 디벨롭을 할 때 써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쪽에 계속
낭비하는 쪽에 자원을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자원은 한정이 돼 있는데 결국은 뭔가 더 좋게 되는 이러한 관점의 자원이 많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불량 고객의 잘못된 행동이 학습 효과를 이루어 다른 고객들을 전염시킨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도둑형 있죠. 그 다음에 규칙 위반형, 이런 캐릭터가 전파가, 나쁜 전파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가져왔어, 뭐 이렇게 해서 뭐 가져가도 돼,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게 이제 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른 고객에게도 이게 또 나쁘게 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나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기업은 불량 고객을 줄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고객 유치를 할 때 선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되게 선별을 잘해야 된다.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 고객에게 적용되는데 현실감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이게 옛날 기준이면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 좀 뭔가 적용이 잘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 다음에 CRM, 고객관계 관리. CRM에서 고객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게 뭐냐면 뭐 보험 사기, 그 다음에 뭔가 같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뭔가 진상 고객, 뭔가 무리한 요구를 요구하는, 그 다음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문제가 되는, 큰 이슈가 됐던 이러한 그 개인정보에서 뭔가 큰 결격사유가 없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공유를 해서 이런 유형과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전산에서 그것을 이런 사람은 상습범이네,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람, 미리 적을 알고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보가 공유가 되면서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해와 배려를 통해 기업에 대한 신뢰감과 충성심을 높인다. 참 어렵지요, 그죠? 그러나 선입견을 또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이 들고 유형을 보게 느낄 수 있지만 선입견을 또 갖지 말고 이해와 배려를 하고, 알면서 그렇지만 우리 기업에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신뢰감과 충성심을 그 사람한테 전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나치게 매출을 의식하여 오버하는 언행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고객의 불만 처리 원칙. 다양한 고객 불만은 고객 만족이 어렵다. 그렇죠. 원칙 없는 고객 대응은 또 다른 불만을 초래한다. 정말 주옥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 다양한 고객 불만이 나오기 전에 서두에, 그 다음에 윗단에서 막아야 됩니다. 윗단에서 잘 막아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불씨를 남기도록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칙을 우리가 한 4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고객 불만 처리 원칙 4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공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돼요. 지불한 대가에 못 미치는 서비스란 생각에 불만을 제기한다. 그죠? 공정성을 유지해야 돼. 불만 처리의 과정에서도 이 점에서는 항상 유의해야 돼요. 누구한테는 약하게, 누구한테는 강하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서비스도 잘 공정하게 잘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효과적 대응적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적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대응을 시켜야 돼요. 바로 처리해야 돼요. 고름객 시간을 붙잡고 고음거나 의구심과 의혹이 증폭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야 돼요.
불미스러웠던 내용들은 철저히 비밀로 해야 된다. 뭔가 아무리 기업 측 회사 측에서 억울하더라도 막 그거를 기사화하고 상대방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뭔가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고객은 충성 고객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뭐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다가도 뭔가 잘 처리가 되고 하면 충성 고객으로 넘어가요. 그렇죠. 고객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해도 존중해야 되나. 네 번째로 사례와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직원 간에 공유를 한다. 그렇죠. 모든 직원, 일단은 사내라도 먼저 공유를 해야 돼요. 오늘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유형의 고객님이 있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매뉴얼로 대응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가지의 고객 불만 처리 원칙을 우리가 봤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고객의 불만 처리 프로세스 8단계를 우리가 이제 잘 만들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뭔가 사건을 접수되고 경청을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을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셔서 고맙다, 감사와 공감을 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근데 말해줘서 고맙고 애사심이 우리 회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그 다음에 꼭 사과와 해결 약속을 꼭 해야 돼요. 꼭 해결하겠다, 죄송하다, 불편을 줘서. 그 다음에 불만 처리 방안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속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고객이 확인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드백을 한다. 이 단계를 계속 돌고 또 유형별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발전적인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고객 감동을 위한 10가지 실천 상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자주 대화를 한다. 그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고객에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고객과의 문제 해결에 책임을 갖는다.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되게 어려워요. 그쵸? 완전 고객을 결국 여기서 내용은 이 5가지만 보더라도 고객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그쵸? 고객의 데이터를 다 알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다 알고 미리 그걸 다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6번째, 또 솔선수범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먼저 해야 되고 먼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동을 합니다. 누가 얘기를 해서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죠? 뭔가 웨이팅이 없어야 돼. 바로바로 되고 미리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직원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권한을 위임한다. 8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운 건 아닌데 진정한 고객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담당자에게, 그러니까 MOT,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MOT 그를 하는 거기서 바로 응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들이 직원의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그 다음에 뭔가 사례, 여러 가지 회의 많이 해야 돼요.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9번.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죠?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고, 뭔가 고객의 약속, 그 다음에 해결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고객 감동을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 맞아요. 해외의 뭐 경쟁 업체의 사례, 그다음에 뭐 선진국의 사례, 다른 업태의 사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 감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 이 10가지는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시키기도 어려운데 감동을 시킨다는 거는 엄청난 경험과 돈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요. 그죠? 이러한 10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봐야 돼요. 자, 하여튼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2교시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